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안 갑천지구 호수공원 개발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호수공원 사업의 좀 역사를 짚어드리면은요. 이 사업은 민선 3기, 그러니까 염홍철 전 대전시장 시절에 계획이 됐고요. 민선 4기를 거쳐서 5기, 그러니까 다시 염홍철 시장이 들어선 다음에 이제 추진이 구체화됐는데, 민선 5기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과 맞물려서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 추진했지만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고요. 그러다가 이 면적을 좀 축소하고 상가나 주택이 들어서는 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친수구역 조성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들어선 후에는 갑천 좌안 도시고속가도로 폐지 구간을 추가로 편입해서 호수공원과 공동주택 면적을 넓히는 계획으로 수정이 됐는데요. 2018년까지 한 5,3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인 게요. 네. 유 대표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처음에 그 홍보 나올 때 도안지구에 인공호수가 조성된다더라. 그리고 호수 주변의 아파트는 상당히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파다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게 뭐 헛거품이라더라 하다가 다시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추진이 되다가 더군다나 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그 전임 시장 시절에 결정된 것이라면서 그동안 좀 언급을 자제해온 편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선택 시장이 들어선 6기 출범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사실 지난 그 5기 때 거의 결정이 돼서 이제 추진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엊그제 이 실국장들과 주간 업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전면 백지화는 어렵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면 보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또 저비용 고효율 쪽으로 그리고 원도심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이 개념의 설계가 필요한 만큼 전담팀을 꾸려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전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이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이 전담팀 구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겠습니다. 예. 중구 출신인 권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에 대규모 주거지 개발 사업에 반대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 권선택 시장의 변화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시장 후보 시절에 이 대규모 주거지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이 호수공원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언급이 안 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렇게 소위 뭐 본인한테 부담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이 호수공원 사업이 너무 좀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을 좀 인정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이 환경 파괴라든지 또 특정 지역의 특혜 얘기도 나오고 소통 부족이 나오고 이런 계속 반발이 커지고 신도심의 억제와 도시재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선 6기 정책 기조하고 맞지 않는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권선택 시장에 이번에 좀 이 정책 변화가 지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수정은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파트 건립 숫자도 좀 줄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가능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민단체 의견을 좀 일부 반영해서 이 호수공원의 규모가 좀 줄어들고요. 수변 구역을 보존하는 방안이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하천과 아파트 부지 사이의 거리를 좀 더 넓히기로 한 것 같고요. 특히 주민들 요구와 많은 그 학교시설 용지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은 아파트 건립 계획은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한 4,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지 이 부분은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라는 게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도시공사의 재정 적자 때문에도 멈출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사실 도시공사가 지금 여기 이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아파트를 분양할 전체적인 계획인데 예. 이거를 어떤 다른 기업에다가 주면은 어떻게 보면 조성해서 다른 기업에 주면은 수익이 다른 기업이 가져가니까는 아예 도시공사가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어떤 재정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거의 다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취소가 됐거나 연기가 됐던 이 각종 문화, 체육 행사가 이제 다시 열리고 있는 분위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체육 행사가 대부분 재개될 예정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대 6월달 열릴 예정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라든지 어르신 어머니 종합생활체육대 또는 대전시장기 궁도대회 축구나 이런 5개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이런 것이 8월, 9월까지 계속 분산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대전 시립미술관 전시 행사라든지 예술의 전당 공연 등 문화 행사도 지금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문을 열고도 이 메르스 때문에 개원하지 못했던 시립 연정국악원 같은 경우 엊그제 이 한번 공연을 가졌고요. 오는 22일에는 이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티 투어도 운행을 시작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메르스 때문에 가장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곳이 이제 관광업계인데요. 예. 이 관광업계를 좀 돕기 위해서 대전시가 매주 토요일 날 운행하는 시티투어 노선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시티투어에 충북 옥천과 이 충북 문의 또 청남대 예. 아니면 충남도의 금산, 부여, 공주 그러니까 인근 지역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전일 네. 코스도 지금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자,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축제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소송을 내서 배상을 받아낸 일이 있네요. 30대 여성인데 이분이 보령 머드축제에 3번이나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2013년도에 지인들로부터 깜짝 놀라운 전화를 받은 것이 자신의 모습이 그해 머드축제 포스터에 실려서 서울 지하철 1호선에 쫙 붙었던 거 봅니다. 근데 이 사진은 보령시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었고요. 언론사에도 다 공지가 되고 제공이 됐었다고 합니다. 대략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 진흙을 묻은 여성이 누군가 어떤 다른 남성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탄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이 사진을 자기 동의도 없이 썼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직위 측에다 항의를 했고 결국 보령시와 조직위 또 사진 작가를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 하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이 여성이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서 머리와 얼굴에 진흙이 묻은 사진이 알려질 경우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이라든지 수치감이 들었을 것이다. 면서 이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의하는 등 어떤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보령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포스터를 제작해서 썼다 항변을 했지만은 재판부는 그렇다 해도 이 여성의 얼굴 사진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초상권 보호 절차를 생략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배상도 소송도 걸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이 포스터에 진흙을 바른 채로 다른 사람에게 목마를 탄 모습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는 품행이 좀 바르지 못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할 위험이 있다.
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포스터를 제공받아서 단순히 보도한 것에 불과한 언론사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가 내포 신도시 들어가는 의사를 철회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TJB 대전 방송이요.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엑스포 다리 위에서 기적의 식탁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다리 위에서 한 100여 명을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용은 모두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서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송자빈 씨의 아들인 송용길 씨가 내정됐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 충남교육감께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올라와 있네요. 이 전 교육감, 충남교육감 같은 경우는 유성의 한 골프장에서 알게 된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라고 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한 80이라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권선택 시장의 그 2심 이후에 지역 정가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물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결국은 나와 봐야 재선거를 하든지 보궐선거를 하든지 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권 시장 관련되는 뉴스는요. 대법원에서 막판 뒤집기 이런 물음표를 단 제목들이 어제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회계 책임자가 감형을 받아서 100만 원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실 회계 책임자 부분이 걱정이 됐었고 이 권선택 시장 본인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했었 사실 2심 나오기 전까지 했는데 본인 것이 지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놀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싸움은 이제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석은 다들 다르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